자,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총리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2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안철수 누가 네. 시켜준다고 했나 근데? 아니 뭐 그 총리를 할 것이다 뭐 그 조건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단일화 직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단일화 직후부터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지 않았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데 2주 전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총리 안 가는구나. 폭락했을 때? 네. 왜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상승 일로로만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 20%쭉 빠지는 거야. 그게 나올 때, 안 가기로 했구나. 그래서 오른 거 시중에 물량 던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지지부진 행보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폭락을 할 겁니다. 자. 총리 후보 3사람이 압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경희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몇 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하나도 안 벗어났죠. 한덕수만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인사고 김한길과 박주선은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난 김한길 올라왔으면 좋겠어. 제대로 확 탈탈 털어버리게. 저도 김한길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털어버리게. 하지만 제가 김한길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만일 김한길이 올라오게 되면 실세 총리, 그러니까 책임 총리가 아니야. 사실상 지금 윤 정권의 실세를 담당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김기춘급 총리가 되는 겁니다. 국정 자체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총리가 올라오게 됨으로써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될 겁니다. 한길이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친이파, 친박파들도 전부 다, 팽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뭔가 큰 사업 해보려고 했었던 장모님도, 분노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김한길이랑 싸워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또 김한길은 또 사이비 종교하고는 또 이걸 잘 안 트니까, 통일교와 무속이 나눠져가지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일 갈등의 핵심입니다, 김한길이. 김한길이 한 2년 해주면, 김한길이 하다가, 김한길 특기가 또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 당 쪼개기. 당 쪼개기, 탄핵이 특기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다음번 선거 안에 김한길의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잖아요. 네.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사람이다. 이 사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뜻대로 국민들이 속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더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될 거고 그 저항 과정 중에 내부 권력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길 총리 적극 찬성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총리 못 세울 거면 저쪽에도 최악이 올라오는 게 저쪽 정권 망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도 참 별로네. 어떻게 해도 기대가 하나도 안 되네 진짜. 억울하면 이기지 그랬냐? 네. 졌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전애들 마음대로 전행적으로 끌고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언론을 때려잡는 것과 동시에 우리 언론, 우리 스피커를 키워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RTV 시민방송 RTV를 IPTV 쪽에 넣어서 종편처럼 우리가 어르신들이 돌리다가 딱 걸릴 수도 있게끔 사실 앞쪽으로 번호를 저는 배정받아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RTV의 후원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RTV 들어가셔가지고 꼭 정기 후원 해주시고요. 힘을 좀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계속 좀 이어나가자고 하면 김한길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김한길이 총리가 됐을 때는 교육부 총리가 사라집니다. 왜요? 과학기술교육부를 폐지를 하고 과학기술부와 묶어가지고 과학기술교육부로 네, 정말 놀라운 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폐지한다고는 했긴 네. 했죠. 그러니까 정말 김은혜가 만들어놓은 교육부를 이 기회에 폐지를 유은혜. 하고 유은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대변인이고요.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은혜라서 네. 유은혜가 망쳐놓은 교육부를 폐지를 하고 네. 과학기술부하고 합쳐가지고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는 개나 줘버려. 문제부터는 이과의 시대야. 라고 하는 안철수의 큰 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네. 뭐야? 더더욱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과학교육기술부를 추진을 하는데 이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게 김상중입니다. 김성중이에요. 박성중입니다. 그럼 박성중이 누구죠? 이번에 언론사들이랑 방통위 애들 불러가지고 네. 한꺼번에 저기 인사받았던 애가 박성중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그럼요. 이 과학기술교육부가 생기게 되면 이 박성중이 그 자리에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교육부가 언론과 과학과 교육을 통째로 묶는 어마어마한 매머드한 부서가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 국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해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산이 복지 예산 다음이 교육 예산,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이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두 개를 통합해갖고 역대급 강력한 부서 하나가 나오고 그 사람이 이 부총리 역할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코딩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 안에서 메인 종목이 이 국영수가 아니라 코딩이 되는 종목이 거죠. 아니고 과목이요. 그렇죠. 메인 과목이 코딩이 되는 거지. 다 주식 배우겠네요. 네. 네. 사회복지학과에서도 코딩을 배워야 하고. 그렇죠. 그럼요. 네. 코딩 자네 코딩 심지어 할 줄 아나? 체육과에서도 코딩을 배워야죠. 아유, 네. 빨리 넘어가시죠. 화 안 하니까. 자, 아무튼 정부 꼬라지가 이렇게 개판 5분 전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왜 총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뭘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요? 왜냐면 안철수가 총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와 연관되어 있는 친인척의 모든 주식이 이 백지 신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6천억 가까이 불어나 있는 지금 자기 개인 주식하고 동그라미 재단에 있는 주식들이 백지 신탁되게 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한정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총리보다는 현금이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 정부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거네.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명예를 생각해갖고 뭔가 이제 총리쯤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계산을 튕겨본 결과 크게 해먹기가 좀 애매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저쪽에서는 이제 법사들도 있고 그렇지. 김건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이제 자기 의견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쪽 세계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세계다. 그 소녀시대 노래처럼 무슨 꿈에서 본 세계? 다시 다시 만난 세계? 꿈에서 본 세계는 뭐야? 그 노래도 있었는데. 네. 그럼 푸른 하늘인가? 아무튼 다시 만난 세계가. 꿈에서 본 거리겠지. 그건 거리구나. 엄청 옛날 노래인데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생일 기념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도 뇌가 퉁퉁 울려요. 선생님이 머리를 제껴놓고 어찌나 망치질을 세게 하는지
나사를 박으면서 지금도 머리가 울리는데 아무튼 다시 만난 세계는 이 안철수가 기대했던 그런 세계는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돈만 먹고 안철수는 뒤로 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먹고라뇨. 돈을 겁나 먹고 돈을 사정없이 먹고. 처먹고. 네. 이게 뭐, 주가 조작은, 처벌 받아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안철수하고 김건희하고 세트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